칭기즈칸은 몽골 제국의 초대 칸으로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상에서도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위대한 대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며 그의 지배는 강력하면서도 철저한 통치 체제를 구축했다. 반면 침략당했던 동유럽권과 서아시아에서는 학살자이자 약탈자, 문명의 파괴자라는 상반된 평가도 같이 존재한다. 12세기 중현 몽골 고원에는 타타르족, 메르키트족, 나이만족, 몽골족 등 많은 부족이 각기 살아가고 있었다. 그중 가장 앞선 문화를 향유했던 부족은 타타르족이다. 동쪽으로 금나라와 가까이 있어 그들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금나라에 복속되어 있던 타타르족은 몽골족의 수장을 붙잡아 금나라에게 바침으로써 충성을 증명하기도 했는데 부르지긴 족의 수장이던 칭기즈칸의 조부도 이러한 방식으로 희생되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부르지긴족을 이끌게 된 예수게이는 칭기즈칸이 출생했을 때 원수 타타르족과 싸워 적진의 용사를 포로로 잡았고 승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아들의 이름을 태무진이라고 지었다. 태무진의 어머니는 올크누트 시족 출신 후엘룬으로 메르키트족의 칠레드와 결혼했으나 남편과 함께 올크누트에서 메르키트로 떠나던 도중에 예수게이에게 납치되어 그와 결혼하게 되었다. 예수게이는 이미 첩부인 소치겔과의 사이에 아들 백테르를 두고 있었다. 예수게이는 태무진을 부르테와 약혼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타타르족 야영지를 방문했다가 독살당하고 말았다. 두 아내와 10살이 안 된 자식 7명이 남겨졌다. 이후 태무진은 아버지의 뒤를 이었지만 예수게이의 정적인 타이치우트 일가의 사주를 받은 부족 사람들에게 권력을 찬탈당했다. 이웃 부족들의 침입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칭기즈칸의 생애를 기록한 원조비사는 이 시기에 태무친 일가를 그림자 외에는 친구가 없고 꼬리 외에는 채찍이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의 성장 시기가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알려준다. 이로 인해 태무진의 영세한 가문은 유목민의 일상 음식인 양고기와 우유는 전혀 먹지 못하고 풀뿌리와 생선으로 연명하는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이 시기 태무진은 자무카와 의형제를 맺었고 사냥 노획물을 약탈하는 이복형 백테르와 갈등하다가 그를 살해했다. 백테르는 죽으면서 자신의 가게를 잇길 청하여 백테르의 친동생이자 태무진의 다른 이복형 벨구테인은 살려두었다. 혹독했던 환경은 오히려 태무진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켰다. 당시 유목민에게는 다른 부족에서 강자로 떠오르는 자를 포로로 잡는 관습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라면서 용맹을 떨친 태무치는 타이치우트 부족에게 사로잡혀 갖은 학대를 당했지만 스로도스 부족의 소르칸 시라 등의 도움을 얻어 탈출에 성공한다. 이것은 그가 다른 부족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1178년 16살경 태무진은 부르테와 결혼하고 몽골 중부의 유력한 부족 헤레이트의 옹칸에게 복종하여 안전을 도모했다. 그러나 메르키트 부족이 후엘룬을 빼앗긴 것에 대한 뒤늦은 복수로 태무진의 아내 부르테를 납치해갔다. 태무진은 아내를 되찾기 위해 옹칸에게 메르키트를 습격할 뜻을 밝혔다. 옹칸은 태무진과 의형제를 맺은 자무카를 끌어들여 메르키트를 공격해 승리했다. 그러나 아내인 보르테가 메르키트족에게 붙잡혀 있는 동안 메르키트족의 장수였던 칠게르에게 겁탈당했다. 그리하여 태무진이 구하러 왔을 때는 이미 임신 중인 상태였다. 그래서 이때 태어난 장남이었던 주치는 두고두고 남의 씨앗이란 의혹을 받아 은근히 천대를 받아야 했다. 다만 칭기즈칸 스스로는 주치를 자신의 장남으로 대우했고 후계자를 뽑으려 할 때도 신생 제국을 주치에게 물려주려고 했다. 그럼에도 주치의 출신 문제는 두고두고 후계 계승 문제에서 갈등을 빚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태무치는 부인 보르테의 구출을 계기로 토그릴 완칸과 자신의 어릴 적 친구인 자무카와의 연합을 성립시켰다. 태무치는 메르키트족을 정복하고 주르킨족의 귀족들도 복속시켰다. 원래 주르킨족의 귀족들은 태무친의 동맹 세력이었으나 태무친이 타타르족을 공격할 때 그의 재산을 약탈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장차 자신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모두 처형하고 평민들은 노예로 삼고 그중 용맹한 자는 자신의 휘하 병졸로 편입시켰다. 타타르족과의 싸움이 끝난 후 태무친과 토그릴 완칸, 자무카의 연합관계는 붕괴되기 시작했다. 먼저 친구이자 오랜 동맹자였던 자무카가 11개의 부락과 연합하여 그에게 대항했지만
태무치는 자무카를 물리치고 그에게 복속되었던 여러 부족을 흡수했다. 1189년 여름 27살의 태무지는 옹칸의 승인 아래 전통적인 시족의 부족회의 쿠릴타이를 소집하여 칸의 칭호를 차지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 10,00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이후 몽골 연합의 칸이 된 태무지는 금나라가 타타르족을 공격할 때 자진하여 참가했다. 그는 아버지를 살해한 타타르족을 정복한 후 수레바퀴보다 키가 큰 자들은 모두 죽이고 과거를 잊고 몽골의 추종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어린아이들만 살려두었다고 한다. 이로써 태무진의 세력은 더욱 강해졌다. 그러나 다시 동맹자였던 케레이트족의 토그릴완 칸이 자무카의 이간으로 태무진에게 등을 돌렸다. 태무진은 맏아들 주치와 옹칸의 딸을 혼인시키려 했으나 옹칸은 거부했다. 그러나 태무진의 군사력을 당해내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옹칸은 계략을 세웠다. 혼인을 수락하고 축하 잔치에 태무진을 초대해 제거하려 했던 것. 소수 병사만 이끌고 옹칸에게 가던 태무진은 계략을 알아채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옹칸의 추격을 피해 살아남은 자는 불과 19명. 이들은 흙탕물을 마시며 태무진에게 충성을 서약했다. 이들 19명은 9부족 출신으로 전통적인 시족이나 부족 관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결사체가 탄생한 셈이었고, 이는 몽골 제국 내 통일의 기초나 마찬가지였다. 태무진은 흩어진 추종자들을 모아 옹칸을 향해 진군했다. 기습당한 케레이트 부족은 대부분 태무진에게 항복했다. 옹칸은 나이만에서 죽임을 당했다. 여세를 몰아 태무진은 서몽골 최대의 부족인 나이만족을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1204년 태무진은 옹구트족과 동맹을 맺고 나이만족을 침공했다. 나이만족의 통치자는 몽골족의 세력의 두려움을 느끼고 자무카와 연합하여 대항했으나 태무친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태무진은 나이만족을 멸망시키고 모든 몽골 민족을 그의 지배하에 두는 대업을 이루었다. 이때 자무카를 포로로 생포한 태무진은 예정을 생각해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의 요청에 따라 그를 가죽 자루에 넣은 후 목 졸라 죽였다고 한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1206년 몽골 연합의 맹주 태무진은 마침내 우논강 부근에서 각 부족 수장들의 추대를 받아 칭기즈칸이 되었다. 새로운 나라의 이름은 예케 몽골 울루스, 통치자의 칭호는 칭기즈칸이었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칸의 자리에 오른 칭기즈칸은 몽골 민족을 조직화하기 위해 자신의 친인척과 동료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부족 중심의 지배 체제를 버리고 봉건 제도와 유사한 조직 체제를 만들어냈다. 10호, 100호, 1000호, 만호 등의 단계적인 행정 군사 조직을 만들어 상급 조직이 하급 조직을 차례로 다스리게 했고, 최고 통치자인 칭기즈칸은 만호만 관리했다. 또한 구두로 되어 있던 유목민의 법령 체제를 정비하여 야삭이라는 성문법을 만들어 국가 체제를 갖추었다. 야삭은 현재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고려를 포함해 다양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특징으로는 처벌이 강한 편으로 금지 행위의 대부분이 사형으로 끝난다. 내용은 대개 몽골의 낡은 풍습이나 악습 등을 폐지하고 개혁하며 오래전부터 초원에서 생겨났던 크고 작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 야삭은 관습법적 측면도 강했는데, 불에 칼을 대는 행위, 문지방을 밟는 행위, 물에 손을 담그는 행위, 동성애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어길 시에는 처형했다. 또 초원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신부나 신랑을 강탈해가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한 반면 지참금 제도를 구체적으로 서술했다고 한다. 이는 자신의 아내가 메르키트족에게 납치당했었던 칭기즈칸의 괴로운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 같다. 애초에 메르키트족이 아내 브르테를 납치한 이유도 아버지인 예수게이가 원래 메르키트족과 혼인한 어머니 호엘룬을 납치해서 결혼한 것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유목민으로서의 전통을 잃지 않기 위해 이슬람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도축 방법을 고수할 것을 명시했고, 유목민답게 수간을 금하거나 말을 훔친 자는 9마리로 배상하고, 배상할 수 없으면 자식들도 없으면 자기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반대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선진적인 조항도 있었다고 한다. 칭기스칸 자신도 이 야삭을 어기지 않았으며, 공통 문자와 법률의 제정은 몽골 내부의 통치를 튼튼히 하고 칸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 내부 체제를 정비한 칭기즈칸은 정복 전쟁에 착수했다. 먼저 그는 중국 북서쪽 변방 국가 서하와 전쟁을 벌여 승리했다. 그 후 칭기즈칸은 서하와 여러 번 전투를 벌였다.
이는 서하의 종주국인 금나라를 의식한 것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초원에서 유목민 간의 전투만 치러 공성전 경험이 없던 군대의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칭기즈칸의 공격을 받은 서하는 금나라의 원조를 요청했으나 금나라는 거절했다. 서하는 칭기즈칸에게 화해를 청하고 조공을 약속했다. 1211년 칭기즈칸은 드디어 숙적 금나라를 공격했다. 그는 금나라가 군마를 키우는 곳을 습격하여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금나라의 여러 지역을 수시로 공격했다. 그는 곧 금나라의 도성 90여 개를 초토화시켰고 1214년 금나라에서 내분이 일어나자 금의 수도 중도를 봉쇄했다. 중도가 포위되자 금나라 선종은 화의를 요청했고 칭기즈칸은 매년 막대한 공물을 받는 조건으로 군대를 철수시켰다. 하지만 금나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칭기즈칸은 1215년 다시 금나라를 침입하여 이번에는 중도를 점령했다. 그 후 그는 금나라 정벌을 부장 무칼리에게 맡기고 자신은 서쪽 지역의 호라즘 정벌에 나섰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금나라 정벌을 완성하지 못했고 1233년 아들인 이부데이와 톨루이의 손으로 완성되었다. 1219년 칭기즈칸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중앙아시아의 대국인 호라즘 왕국 원정에 나섰다. 칭기즈칸은 이전에 장수 제베를 보내 호라즘의 속국 서유를 점령해 당시 몽골 제국과 호라즘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태였다. 칭기즈칸은 금나라를 정벌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우선 사신을 보내 호라즘과 통상을 맺고자 했다. 그러나 호라즘 국왕은 칭기즈칸이 통상을 위해 보낸 450명의 상단을 무참히 살해하고 사신마저 처형했다. 사실상의 선전포고였다. 대노한 칭기즈칸은 20만 대군을 이끌고 호라즘으로 향했다. 호라즘 국왕은 40만 대군으로 대항했지만 호라즘 내의 불화와 반목을 이용한 칭기즈칸의 계략에 빠져 전쟁 중에 수도를 옮기고 대군을 분산 배치하는 실책을 저지르고 말았다. 칭기즈칸이 이끄는 몽골군은 맹렬한 기세로 진격하여 몽골의 상단을 죽였던 오트라르 성을 함락했다. 이어서 호라즘의 전수도 부하라를 점령하고 호라즘 국왕이 숨어있던 곳까지 함락했다. 호라즘 국왕은 칭기즈칸을 피해 도망치다 결국 1220년 카스피해의 작은 섬에서 병사했다. 칭기즈칸의 호라즘 정벌은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초토화시켰다. 특히 몽골 군대는 호라즘 국왕이 쫓기면서 피란했던 도시들을 철저히 짓밟았다. 칭기즈칸은 호라즘 왕국을 점령한 후 남쪽으로는 인더스강, 서쪽으로는 카스피해를 넘어 러시아 동남부까지 점령했으나 기후가 맞지 않아 군대를 이끌고 귀국했다. 1226년 칭기즈칸은 군대를 이끌고 두 번째로 서하를 공격하여 서하의 국토 대부분을 점령했다. 고비 사막을 건너던 칭기즈칸은 진군을 멈추고 야생마를 사냥했다. 갑자기 야생마들이 돌진해오자 칭기즈칸이 탄 말이 놀라 뛰어올랐다.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지만 칭기즈칸은 서하와 전쟁을 계속했다. 수도를 포위하고 마지막 승리를 얼마 앞둔 1227년 8월 서하와 금나라를 멸망시켜라. 나의 죽음을 외부에 알리지 마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뜨고 말았다. 우리는 똑같이 희생하고 똑같이 부를 나누어 갔소. 나는 사치를 싫어하고 절제를 존중하오. 나의 소명이 중요했기에 나에게 주어진 의무도 무거웠소. 나와 나의 부하들은 늘 원칙에서 일치를 보며 서로에 대한 애정으로 굳게 결합되어 있어. 내가 사라진 뒤에도 세상에는 위대한 이름이 남게 될 것이오. 세상에는 왕들이 많이 있어. 그들은 내 이야기를 할 거야. 칭기즈칸은 몽골 초원을 통일하고 동서양에 걸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면서 많은 전쟁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그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정복자로 비판받기도 했는데 특히 호라즘 정벌은 몽골 족에게 야만적인 명성을 얻게 했다. 그러나 반대로 칭기즈칸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 지도자로서 인정받는다. 그는 뛰어난 지도력과 능력을 가진 리더였으며 이 민족을 서슴없이 받아들이고 타문화에서도 우수한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개방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유로 칭기즈칸은 일부에서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정복자로 비판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큰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지도자이자 개방적인 리더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그의 통치 방식과 업적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